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욕해요. 일 좀 더 하면은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월 3,0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이고 기회라는 거죠. 제가 오늘 대표님이랑 얘기하고 싶은 게 인테리어 현장에서도 막 직접 이거를 막 따실 줄 알고 막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잡일이라는 키워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잡일 시키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하려고 왔는데 왜 내가 회사에서 이런 잡일까지 해야 되지? 하는 것들? 잡일을 했을 때의 장점을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잡일을 안 하고서는요, 절대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로직인데, 사람들은 잡일은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험 없이 큰 결정만 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해. 누가 그런 일을 주냐 이거죠. 뭐 예를 들어 디자인 회사라면 아주 권위 있고 막 10억짜리 디자인, 막 5억짜리 디자인, 정말 큰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부터 해야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몇십만 원짜리부터 해야지. 그렇죠. 몇십만 원짜리부터 해야죠. 그 단계를 거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싶어 해요. 멋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저는 일용직 노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당 6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기업 출신이었는데 기업에서 제가 연봉 5천만 원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전문 기술직이 되면은 오랫동안 내가 이 일로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연봉 5천 받다가 이걸로 길이 없겠다 해서 하신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이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거기 하나에 소속돼 있다 보면은 내가 전반적인 플로우를 알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사업은 내가 전반적인 플로우를 알아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는데, 인테리어 쪽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내고 목공학원, 타일학원, 필름학원 이런 학원들을 다닐 수 있거든요. 학원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기술을 배운 다음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했더니 아무도 날 써주지 않는 거예요. 아직 경력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어갔던 데가 문짝을 설치해주는 회사예요. 일감이 그날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니까 뭐 일용직 들어가면은 또 한 6에서 8만 원 정도 받고 철거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내 수익이 확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엄청 있었죠. 한 달에 제가 많이 벌 때가 한 110만 원, 120만 원? 그 나이대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27살, 28 넘어가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거기서 꿈과 희망을 봤던 건, 거기 있는 작업자들은 학력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적으로 뭔가를 줘야 내가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는 자세가 전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5시까지 일을 해. 그럼 한 4시 30분이면 연장 거두고 집에 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5시에 집에 간다고 하면 한 6시까지 일을 해서 더 일을 많이 해준다면 당연히 나한테 일이 몰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술을 배웠던 거죠. 그 당시에 목수 인건비가, 오야지 인건비가 30만 원이었는데 제가 대기업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은 한 달에 받던 실수령액이 360만 원이었어요. 내가 주말까지 야근해 가면서 받아야 되는 돈이야. 그런데 일용직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내가 전문가만 되면은 일당 30만 원 하면은 21만 원이래요.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6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거의 연봉 1억이거든요. 내가 연봉 1억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 하고 멋모르고 도전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나 기술 배우면 연봉 1억 되겠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일부터 시작해야 돼. 잡일부터. 그렇게 잡일부터 시작하다 보면 기회가 생겨요. 너 그럼 문짝 한번 달아봐. 너 문틀 한번 세워봐. 그 기회를 잡으면서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지금 38살인데 저는 퀀텀 점프를 하면서 연봉이 상승을 했어요. 성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확 올라가고 확 올라가고, 제가 27부터 32살 때까지 연봉이 한 달에 80만 원 받던 사람부터 32살까지 연봉이 2,400이었어요. 32살에 2,400 받을 때 한 번에 퀀텀 점프가 올라와요. 그때 올라갔던 게 연봉 1억. 근데 그런 기반이 없었으면 절대 연봉이 1억이 될 수가 없죠. 네네. 제 책 제목이 이제 디깅이거든요. 파다라는 뜻인데, 한 우물을 넓게 파야 깊게 팔 수 있고 깊게 파야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목표만 생각해서 얇게 파요. 절대 깊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올릴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유튜브 채널 보면 월 1,000만 원 벌기. 내 얘기 같은데.
저 딕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드류님 같은 경우는 디깅의 시간이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월 1,000만 원을 그런 시간 없이 한 번에 벌 수 있다는 말은 전 다 거짓말을 생각해요. 그쵸. 이 본질이 강화돼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 본질을 강화시키던 그 과정이 27부터 32살까지 있었기 때문에 퀀텀 점프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35살에 한 번에 또 퀀텀 점프가 일어나요. 그때 연봉 10억, 지금 38인데 지금 연봉 30억. 정말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잡일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0에서 100 만드는 건 진짜 힘들어요. 100에서 1000은 정말 쉽고요. 1000에서 10,000은 더 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J커브를 들이면서 성장을 하니까 되게 성장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음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포도나무를 키운다고 생각해요. 나무를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물도 주고 크는 것도 잘 돌봐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나중에 커지면은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 있잖아요. 그 열매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다. 그런데 그 나무를 키우기는 어렵다. 고단하고 힘들고 외롭다. 그때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물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업을 했을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사실 퀀텀 점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했던 잡일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부터 이것까지 다 할 줄 아니까 그게 사업으로 연결됐을 때 또 터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직원 생활할 때도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지금 본부장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연봉이 3달 만에 막 2천만 원씩 오르고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야. 회사에 10억을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1억 주는 게 아깝겠어요? 2억 주는 게 아깝겠어요? 3억 주는 게 아깝겠어요? 3억 주면 아까울 것 같아요. 한 3억까지는 오케이. 3억까지는 오케이. 이런 곳에 가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네. 왜냐면 그만큼 가치를 주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저희 회사는 퇴근 시간 6시 다 집에 가요. 근데 그 친구들, 그렇게 디깅하는 친구들, 디거들, 그 친구들은 집에 안 가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게 얼만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심지어 돈까지 받고. 제가 인테리어 일을 배운다고 해서 학원을 다녔잖아요. 150만 원이란 돈을 내가면서 목공일을 배웠어요. 근데 내가 하루에 6만 원 일당을 받으면서 다닐 때도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면 내가 150만 원을 내면서 다니던 거를 100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배우네? 그럼 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사도 나를 위해 다니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 특징이 회사가 남을 위해, 이 회사를 위해 자기가 다니는 줄 알아요. 나를 위해 다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제가 31살에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가 현장 노가다 출신인데도 너 한번 영업해봐. 기회를 줄게. 해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6개월 동안 계약을 단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회사 대표거나 그럴 때 이 6개월 동안에 그 과정이 없었어. 계약을 한 번도 못했어. 고정 지출이 있어. 그럼 그 회사 문 닫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사를 다닐 때 그걸 해보면 실패해도 사실 회사 돈으로 실패하는 거니까 그죠. 엄청난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개이득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회사 좋은 일 시킨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 들어올 때나 이 일하기로 했는데 왜 딴 일을 또 시켜? 왜 일을 추가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하나하나의 로직들을 배워나가면 거기 또 전문가가 돼요. 우리 마케팅 기획팀 친구가 있으면 막 그런 걸 해요. 협회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실내 인테리어 협회를. 법무사 만나면서 협회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A부터 Z까지 과정을 저와 함께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허 내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또 저랑 같이 해보고 있어요. 특허를 어디 업체에 의뢰해서 하면은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했던 것들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낸 사람이 됐어. 이런 것들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자가 돼버렸어. 자기만의 기술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특허 하나 내줘가지고 한 건당 300에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치 동의를 안 하려고 해요. 왜 나는 기획이고 마케팅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절대 성장하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자기만의 것으로 만든다면 그 사람은 협회에서 관련된 특허만 한 달에 10개만 내도 월 3천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이고 기회라는 거죠. 맞아. 그리고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거를 내가 많이 해볼수록 내가 밖에 나갔을 때 그거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게 세상의 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머리의 과정에서 고민을 했냐 안 했냐예요. 이 고민을 한 사람이 있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가치 있는 일을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열려요. 기회. 사업을 하면서 계속 주는 자세로 항상 했었어요. 항상 기버의 자세로 일을 했었단 말이죠. 누군가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게임이 열려요. 좋은 게임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그 티켓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요 바닥에서는 100번 하면 한 번 와요.
근데 그 다음 레벨로 내가 올라가면은 100번 하면 20번, 30번이 와요. 근데 최상위 라인으로 가면 갈수록 100번 하면 7, 80번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버티는 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버텨야죠. 제가 일용직 노가다 할 때는 뭐 일 못하잖아요. 그럼 마루 같은 걸로 쿡쿡 찌르고 이 다루기로 머리 통통 쳐요. 되게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안 알려줘. 그리고 자기가 그냥 해버리고 그냥 가. 그럼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사는 뭐냐 하면 방법을 알려줄 때 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해결책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하 직원으로서 일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태도가 예를 들어서 배수에 문제가 생겨서 막혔어. 그러면 보고할 때 화장실 배수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간대요. 이렇게 보고하는 애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해결책을 말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상사 입장에서 예, 아니오로만 하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은 이걸 밑에 집에서 뚫을지 아니면 위에서 뚫을지 아니면 고객님과 어떻게 상의해서 이 방법들을 찾아서 해결할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1번으로 해? 아니면 2번으로 해? yes or no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문제만 얘기해. 상황만 얘기해.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이 친구도 배우는 거 없어. 왜냐면 내가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렇죠.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떠넘긴 거잖아요. 그리고 일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말하면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1번, 2번, 3번인데 뭐가 좋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친구. 그러면은 선택지를 나한테 계속 떠넘기는 거야. 너 이거 선택했지? 네 책임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라면 이게 좋아요. 이것보다는 이게 좋아요. 이게 전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확신 없이 그냥 책임만 떠넘기는 사람은 그건 전문가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게 내 직급이 아래일수록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가 엄청 자기한테 이득인 것 같아요. 보통 위에서 다 책임을 져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하는 순간 일의 태도도 완전 달라지고 그게 누적되고 반복되면 내가 배우는 게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태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배워가려는 자세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태도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가지고 듣고 기분 나빠해. 나를 공격했나?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만 개선해 나가면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오기와 편협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다가 결국 성장 못 하거든요. 그럼 모든 문제들을 다 상사한테 떠넘기면 돼요.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그래,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저도 상사역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끼리끼리도 과학인 이유가 성장형 인간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간 밸류는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와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니까 잡일을 배워야 큰 일도 할 수 있고 잡일을 열심히 하는 태도를 가져야 나에게 기회도 온다가 될 것 같고 잡일이어도 내가 해결책을 생각하고 일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배우는 게 훨씬 많아지고 그러니까 시간을 버티는 힘이 정말 필요로 하고 그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 저는 진짜 머리가 엄청 나빠요. 누구랑 얘기를 하면은 맹도 잘 못 짓고 이해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저의 그 사소한 습관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나름대로 머리도 지능도 많이 높아졌고 본질을 보는 그 눈도 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시도가 누적되면 그 시도들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더 누적돼서 많아지면은 결국에 그게 지혜가 돼서 또 지혜에 그게 넘어서면 통찰력이 생겨요. 꾸준히 노력하는 그 습관과 나만의 시간을 버티는 힘들이 있으면 결국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욕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욕해요. 일 좀 더 하면은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 일 만드는 사람 싫어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줘야지. 근데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 중에 절대 성공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 태도보다는 발전하고 버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누구나 성공하는 디거가 될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